네, 오늘 한발장전 개장전 주제는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을 내다본다. 우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시장과 동행을 하면은 실제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환하는 구조라면은 아이고 잘못 들어가도 또 내 순서가 올 때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 시장이 한 발 빠르다는 얘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이 예정돼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16일부터 20일까지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행보를 정책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면 원전이 가장 앞설 것 같습니다. 원전은 테마가 아니라 모멘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죠. 테마는 일시적으로 확 부각됐다가 사그라들 수 있는데 모멘텀이라는 거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서는 뭐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위치적으로는 좀 뭐 상당히 적합한 것 같고, 포인트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첫 발판이 될 게 이제 이번 무대가 다보스 포럼일 것 같은데, 이 원전 세일즈 외교의 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마 다보스 포럼뿐만 아니라 중동 쪽을 겨냥한 일정 부분에 큰 행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산업계의 인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알겠고. 자, 이 어제 제하의 기사들이 몇 가지가 등장했는데, 에너지 수출 위기에 각광받는 K원전 돌파구 역할에 주목. 물론 매번 좀 자주 반복됐던 그런 기사들인데 어제 한꺼번에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 원고 쓸 때는 그 기사들이 안 나왔었는데 원고 쓰고 나니까 기사들이 쏟아져서 한국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 추가 기술 이전 논의 이 기사도 있었고, 단독으로 뭐 한수원,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우간다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시야가 넓힌다는데 우간다 K원전 러브콜 11조 원 잭팟 터지나. 네,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간다가 11조 원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죠, 당연히. 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잡고 조금 확장해 볼 수 있는지 두 분과 또 같이 가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있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전에 대해서 우리 정태근 팀장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한국형 원전 막 얘기하시고. 들어봅시다. 네. SMR. SMR? 소형 모듈력. 예. SMR은 이제 영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물밑 작업이라서 아직 뭐 수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좀 전에 우간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가나이에서 우간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금 원전 같은 경우 경쟁 나라들이 이제 뭐 프랑스는 논의를 하고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 중국 쪽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아프리카 쪽 인심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돈인데 이걸 자금 조달 방식을 이제 우간다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일 것 만약에 같아요. 그쪽에 네. 예를 들면 제가 우간다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와칸다하고 우간다는 다르죠. 네. 와칸다 포에버라고 영화에 뭐 있잖아요. 네. 자, 우간다에 광물 자원이 있다면은 네네. 보존된 자원이 있다면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차량론을 금융을 지원해주고 현물 계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을 지원해주고 원전 네. 지어준 다음에 그 현물로 대체해서 받는 이런 뭐 네. 팩토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낸스가. 네. 근데 제가 우간다에 어떤 광물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그건 말씀 못 그건 드리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현물이 됐던 뭐 광물이 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금 조달 방식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뭐 폴란드처럼 이제 뭐 재무적 투자자를 했고 49%뭐 지분 이사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뭐 그렇게 된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론 방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봐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원전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핵 폐기물 방식도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미국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 숙제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출발 단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뭐 폴란드 이제 2+2 일단 아시겠지만은 폴란드가 두 기인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기는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뒤에 두 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 쪽에 가져온 퐁트누프 같은 경우에는 가져왔는데 나머지 두 기가 미국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쪽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원자력 발전, 원전에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준비가 되는 게 포착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조금 앞서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을 다뤄봤고요.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티뿐만 아니라 뭐 개별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어제 시간에 걸려서 뭐 한신기계 또 뭐 몇몇 기업들이 또 막 가기 BH하고 이런 종목들 봤었는데. BHI. 근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뭐 좋아서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1차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차적 수술 받는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받아낸대잖아요. 받아야 되겠죠. 왜 정부 정책이 자꾸 맞설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려고 맞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켜보자고요. 자, 동시호가 바짝 다가왔으니까 그쪽으로 또 시선을 이동해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호가는 좀 어떤지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의 역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최악의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마지막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많이 오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약보합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동시효과 상황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쪽에 강한 것 같아요. 어제도 좀 강했는데 네.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한 2% 내외의 상승을 좀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BN 등도 일단 소재 장비 쪽도 한 1%대 상승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좀 힘을 내준다면 시장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도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저가 매수세, 또 항공주들도 조금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 네. 그 여행 쪽입니까? 네, 방송 대한항공, 쪽입니까? 아시아나항공, 이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약간 중국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산발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힘을 좀 내주고 있고요. 네. 대형주들은 일단 약간의 숨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약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반전될 수 있는 모멘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는 조금 약보합 뭐 이렇게 됐고 나스닥 지수 개별 기업들이 치고 갔으니까 우리도 네. 아마 그걸 좀 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개별주 중에서 호가가 좀 특이한 사항들 강한 것들 뭐 강한 것은 이제 MDS테크가 상한가 호가가 잡히고 있는데 이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이지 않나 좀 싶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성파워텍이 7.9%, G2파워가 7.3% 이런 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간다 원전 관련돼서 네.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래서 좀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된 건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6.1%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7% 정도 호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요거는- 토요일 날 네네.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네네. 바이오젠의 그 신속 승인이 FDA에서 네네. 나왔죠. 예, 그 흐름에 어저께 메디폰이 상한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상한가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도 출발 호가가 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리주가 상위 올라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인테크라든지 그리고 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나라이맨디 같은 종목들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요건 아마 LG에너지솔루션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그 포드의 그 트리키의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 SK형과 계약이 파기가 됐거든요. 파기가 되면서 네. 세력의 유력 후보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간밤에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코스닥 쪽도 동반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